안녕하세요. 세대공감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이중생활 에피소드 8번째 이야기로 혼자 울면서도 지키고 있던 이유입니다. 하루 전에 알았다면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걸까요? 그걸 누가 알아줬을까요? 사람은 진실을 몰랐을 때 가장 잔인해집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절대로 혼자 울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넘어 식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다연은 늘 그랬듯 상을 정갈하게 차리고 가족에게 웃으며 밥을 나눠주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며칠 전부터 자꾸 걸리는 게 있었다. 다연의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보는 순간이 잦았다. 남편이 농담을 건네자 다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웃음 뒤에 바로 이어진 한숨이 시어머니 귀에 남겼다. 밥을 먹으면서도 몇 분 간격으로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어색할 만큼 불안해 보였다. 설거지를 하던 중 다연의 핸드폰에서 띠링 알림음이 울렸다. 다연은 물 묻은 손도 제대로 닦지 않고 허겁지겁 뛰어와 메시지를 들여다봤다.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고 손끝이 떨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연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많이 지쳐 보이네. 다연은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에요. 곧 괜찮아져요. 그 말만 남기고 다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멈춘 채 다연이 사라진 문을 오래 바라보았다. 걱정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불편했고 의심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없었다. 그저 느낌이 좋지 않았다. 그때 식탁에 놓인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무심코 손에 쥐었다. 대출 상환 자동 출금 실패. 다연의 이름. 대출? 자동 출금 실패? 순간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대출이라니 왜? 아들 집은 경제적으로 문제없는 집인데 아들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순간 방 안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와 억눌러 참는 듯한 긴 한숨이 들렸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문이 닫혀 있지만 감정은 이미 문틈을 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아침의 공기는 평범했지만 가족 안에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 식탁 위에 조용한 긴장감이 깔렸다. 다연은 가족에게 늘 하던 대로 음식을 챙겨주었지만 손끝은 자꾸 떨렸고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일이 2번이나 반복되었다. 남편이 눈치 없이 말했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나 보네. 자꾸 실수하네. 다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깊은 숨을 삼켰다. 식사가 끝난 후 남편이 오늘 엄마랑 쇼핑몰 갔다가 손이 근질근질해서 옷 좀 샀다며 영수증을 내보였다. 고가 브랜드. 웃으며 이야기하는 남편과 어깨를 으쓱이는 시어머니. 그 순간 다연의 손이 굳었다. 입술이 하얗게 되고 무릎이 살짝 흔들렸다. 괜찮아? 어지러워? 시어머니가 묻자 다연은 짧게 웃어 넘기고 거실 한 구석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달 상환 날짜 며칠만 더 미룰 수 없을까요? 부탁드려요. 제발이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또 미루면 그냥 당신 남편 직장으로 연락할 겁니다.
다연은 입술을 삼키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을 흘릴 뻔하다가 간신히 멈추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점점 불안이 의심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느꼈다. 대출에 독촉 문자?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거야? 게다가 며칠 전부터 다연이 본가에 간다는 말도 없었는데 외출이 잦았다. 화장도 못하고 뛰쳐나가는 날도 늘었다. 시어머니는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 있는 거 맞아. 근데 왜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거지?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다연은 이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시어머니의 오해를 키우기 시작했다. 일요일 오후 집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아들은 소파에 기대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는 장난감을 정리하며 놀고 있었다. 다연은 세탁물을 정리하고 서류가 든 파우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잠깐 장을 보고 오겠다고 말하며 가볍게 웃고 현관문을 나섰다. 웃음은 여전히 억지였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미소였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연히 올려둔 파우치를 옮기려다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톡 떨어지는 것을 봤다. 아무 의도 없이 줍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숨이 멎었다. 채무 변제 이행 통지서, 수신자 다연. 금액은 이미 상상 이상의 수준이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출이 아니라 부채야. 그 순간 머릿속이 뒤틀렸다. 이 집에 누구도 자금에 문제가 없는데 아들은 직장 잘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아무 부족 없이 키우고 있고 다연 본인도 아끼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엄청난 부채가 왜? 어디에? 누구 때문에? 정답을 찾을 시간은 없었다. 감정이 먼저 폭발했다. 며느리가 우릴 속인 거였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빚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시어머니의 내면에서 걱정은 이미 사라졌고 분노와 배신감만이 남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다연이 장을 보고 돌아왔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시어머니의 눈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였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뭐 하시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연을 똑바로 바라봤지만 속에서 말이 차올라 제대로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다. 다연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요즘 조금 정신이 없네요. 금방 괜찮아져요 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 말이 귀에 걸리지 않고 덤덤하게 거짓으로 들렸다. 평소 같다면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다독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근거가 생겼다. 증거가 생겼다. 감정이 분명해졌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다. 다연이 아이를 씻기러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TV를 켜둔 채 방으로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저렇게까지 표정이 무거웠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속이는 거지. 부엌에 놓인 채무 통지서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걱정이라는 마지막 실마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 자리를 가득 채운 건 의심과 확신, 그리고 분노였다. 집안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아들과 아이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거실에는 다연과 시어머니만 조용히 남아 있었다. 다연은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지만 시어머니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다연은 가볍게 웃어 넘겼다.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평소라면 걱정으로 말렸겠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이미 의심과 분노의 시선으로 다연을 보고 있었다. 다연은 밖으로 나갔고 시어머니도 작은 카디건을 걸치고 문틈이 닫히기도 전에 뒤따라 나섰다. 아파트 단지 뒤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한 주차장. 빛도 어둡고 인기척도 거의 없다. 다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오늘은 바로 입금이 어렵습니다. 며칠만 더, 정말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 순간 지금껏 내내 억눌러온 울음이 목소리 사이로 섞여 새어나왔다. 부탁드려요. 제발 시댁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때문에 실망하는 건 괜찮은데 그분들이 아시면 남편이 무너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심장이 가슴 안에서 요동쳤다. 역시 며느리 쪽 문제였어. 대출, 독촉, 한밤중 통화, 시댁의 숨김. 이러한 조각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은 진실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오해로 연결됐다. 다연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더 작아져 갔다. 예, 알아요.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남편 직장으로 연락하신다는 거. 근데 제발, 그건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정말 안 돼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남편 직장에까지 연락 가는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다고? 이미 사실을 보고 듣고 있는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걱정, 슬픔, 충격 같은 감정은 사라졌다. 대신에 명확한 해석으로 굳어졌다. 내 아들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을 저 애가 혼자 하고 있었다고? 다연은 통화를 끊고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움켜쥐었다. 발걸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써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 끝나.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저 애는 가족에게 말할 생각이 전혀 없네. 기다려도 기회가 와도 믿어줘도 단 한 번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않는 며느리. 그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실망이라는 감정을 확실하게 느꼈다. 다연은 집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멀찍이 서서 조용히 뒤를 따라 걸었다. 평화로운 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폭풍이 자라나고 있었다. 밤늦게 귀가한 다연은 도망치듯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거실 한복판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TV 화면에 미세한 불빛만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비추고 있었다. 다연아, 잠깐 앉아봐. 다연은 움찔했다. 이미 울다 온 얼굴, 초조한 숨결, 손에 남아있는 떨림. 숨기려 하면 할수록 더 눈에 띄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다연은 당황한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늘 그래왔던 대답을 반복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대답이 시어머니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그 말이 나온다고? 목소리가 떨렸고 그 떨림은 화가 아니라 상처에 가까웠다. 시어머니는 식탁 아래에 숨겨둔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두었다. 채무 변제 이행 통지서. 수신 다연. 다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마르며 바짝 붙었다. 손가락이 종이를 향해 가지도 못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이게 뭐냐고 묻는 게 아니야. 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가족인 우리한테 단 한마디도 안 했는지가 궁금한 거야. 다연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변명도 변호도 못했다.
시어머니는 며칠간 쌓였던 감정을 오늘 처음으로 터뜨렸다. 밖에서 울고 새벽마다 나가고 아이 두고 혼자 고생하는 거 다 봤어. 근데 왜 우리한테만 숨기는데?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상처가 공존하는 눈빛. 가족의 피해가 갈까봐 혼자 막은 거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가족이 아니야? 다연의 무너지는 표정.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오해한 감정의 폭풍 속에 있었다. 친정 때문이야?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진 빚이야? 왜 숨겼는지 이유는 말해줄 수 있잖아.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대답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하면 남편의 비밀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에게는 확실한 자백처럼 느껴졌다. 그래, 맞구나. 우리가 모르는 문제에 우리 가족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연의 심장을 찔러 넣는 것처럼 내려앉았다. 다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그 말이 시어머니를 더 자극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제 난 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다연은 숨을 멈춘 듯 멈춰섰다. 손끝이 하얗게 차가워졌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오늘 밤의 결정을 내렸다. 내가 알아내기 전에 네가 먼저 말할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다연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침묵을 택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집안은 고요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씻으려고 욕실로 향하던 시어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거실 책상 한쪽에 놓여있던 작은 USB, 검은 몸체, 회색 라벨, 그리고 4글자. 남편에게 보여줄 자료. 말 그대로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크게 울렸다. 남편에게 보여줄 자료? 그 말은 남편이 모르는 일이 있다는 뜻이고 집안에 누군가는 계속 속고 있다는 뜻이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시어머니는 USB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열어선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반드시 열어야 하는 걸까? 잠시 망설여졌지만 결국 선택은 하나였다. 컴퓨터가 켜지고 USB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 폴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상환 내역 2021년에서 2024년까지. 독촉 문자 캡처. 계좌거래 상세. 입출금 내역. 야간 알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폴더. 언젠가는 보여줘야 할 것.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폴더를 클릭했다.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아들의 음성이었다. 엄마가 알면 나 정말 끝나. 그러니까 시댁엔 말하지 말아줘. 나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거야. 시어머니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고 숨기고 있었고 자존심 때문에 부모에게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모든 빚과 독촉과 고통을 누가 막으면서 살아왔다는 말인가? 다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마다 억지 미소를 짓던 표정, 울다 돌아온 날의 눈, 바닥을 보고 말하던 목소리. 그러나 시어머니의 해석은 아직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아들 사업이 망했다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가 이걸 우리한테까지 숨겼어야 해? 오히려 분노는 방향을 바꿨다. 아들이 말 못할 정도였다면 며느리가 대신 말할 수도 있었잖아. 왜 혼자 버티고 연기를 했어? 왜 가족을 바보로 만들었냐고. 우리보다 남편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야? USB는 진실을 담고 있었지만
맥락은 시어머니의 상처난 감정으로 왜곡되어 재생되고 있었다. 눈물이 맺혔다. 분노 때문인지, 상처 때문인지, 자괴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시어머니는 USB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든 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USB 라벨이 시어머니의 눈에 박혔다. 남편에게 보여줄 자료. 그 문장을 우리가 아닌 남편에게만 보여줄 자료. 라고 해석해버린 순간 분노는 다시 며느리에게 향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비가 그친 밤이었다. 도로는 젖어 있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에 흔들렸다. 다현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빠르게 걸어 나갔다. 핸드폰을 확인하며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처럼 단지 뒤편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열려있는 테라스 좌석,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나타났다. 육성은 낮았지만 압박감 있는 목소리였다. 당신 혼자서 이걸 다 갚는 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남편한테 털어놨어야죠. 다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 부모님한테 실패한 아들로 보일까봐 그게 더 무서울 거예요. 남자는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당신이 대신 망가진다고? 야간 알바 2개 뛰고 낮엔 회사 가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면서 그 순간 카페 안쪽 그림자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심장이 멎었다. 야간 알바? 돌려막기? 혼자 대신 갚는다고?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사업 망한 건 남편 잘못인데 왜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다녀요? 다현의 답은 더 아팠다.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노력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번 실패하니까 다 무너졌어요. 부모님이 알면 다시 일어설 힘도 없어져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자존심 때문에 숨긴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숨긴 게 아니라, 남편을 지키려고 숨긴 거였구나. 다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엄마한테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아들로 남을 수 있어요. 그거면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흔들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쇠못처럼 머릿속을 찔렀다. 왜 가족을 속였냐고? 라고 말한 것은 속인 게 아니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가 너한테 가족이 아니냐고 말한 것은 누구보다 며느리는 가족처럼 품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현은 남자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독촉 연락도 방문도 제발 남편이나 시댁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이 알면 제가 이 집에서 가족으로 더 못 있을 거예요. 그 한 문장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찢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구나.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막혀 들어가질 않았다. 이해가 너무 늦게 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카페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속삭임으로 새어나왔다. 어쩌다가 널 이렇게 만든 거냐?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흐르는 눈물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은 USB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대화에서, 이 눈앞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며 박혔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 울게 절대 두지 않을 거다. 폭풍은 끝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 돌진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다현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했고 기운도 없었다. 하지만 억지 미소로 괜찮다는 듯 행동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주방 앞에 서서 며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어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다. 그 아이가 무너져가는 모습, 혼자 울면서도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던 모습. 오늘은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기로 했다. 그때 다연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다연은 황급히 달려가 확인했고 표정이 하얗게 굳어졌다. 오늘 안 갚으면 남편 회사로 연락하겠습니다. 다연은 손이 떨리면서도 다시 전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연의 손목을 잡았다. 오늘은 너 혼자 안 간다. 다연의 눈이 커졌다. 불안이 올라오는 얼굴. 어머니, 제발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너의 일이 아니라 가족 일이다. 가족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다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단지 뒤편으로 걸어갔다. 어젯밤과 같은 장소. 하지만 오늘은 다연 혼자가 아니었다.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다연을 보더니 짜증 섞인 톤으로 말했다. 오늘도 없나요? 진짜 이러면 곤란하다고 몇 번 말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 말 며느리한테 하지 마.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남자는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누구시죠? 이 아이의 시어머니. 단호하고 또렷했다. 다연이 허둥지둥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연을 뒤로 감싸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할게.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합법? 그럼 합법과 불법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따져볼까? 남자는 살짝 굳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며 천천히 말했다. 문자, 통화 녹음, 방문 기록, 시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며느리에게 압박하는 것도 녹음되고 있어. 이건 채권추신법 위반이고 협박죄, 명예훼손, 강요미수까지 걸리는 거야.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연은 충격과 안도 사이에서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한마디를 꽂았다. 돈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우리 며느리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들 인생도 끝나는 거야. 그 말은 고함이 아니라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고 뒤돌아 걸어갔다. 다연의 다리가 힘없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재빠르게 잡아주었다. 다연아, 넌 벌 받을 사람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다연의 어깨를 꼭 감싸고 걸었다. 지난 시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모습. 그리고 조용히 선언했다. 이제 네가 혼자 우는 날은 끝났다. 저녁 식탁에 따뜻한 반찬이 놓였지만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냄새보다 더 진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다연과 함께 앉아 있었고 남편은 맞은편에서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찬 식탁이었지만 오늘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들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다연은 불안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 있는 목소리 너 맞지?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USB가 식탁 위에 놓이는 순간 그동안 다연이 숨겨왔던 현실과
시어머니가 오해했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엄마한테 말할 자신이 없었어. 처음 실패했을 때 그냥 다시 일어서면 괜찮겠지 했는데 자꾸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 다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남편이 자신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할까봐 불안했다. 남편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고백을 이어갔다. 근데 다연이가 나 대신 다 감당하는 줄도 알면서 아는 순간에도 말 못했어. 부모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 울음속에 담긴 건 분노가 아니라 후회였다. 그리고 넌 그걸 혼자 맡고 있었던 거냐? 다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실망하는 것도 남편이 감당 못할 것 같아서요. 저라도 버티면 언젠가는 끝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입에 가져가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눈물이 이미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럼 나는 그동안 내게 뭐라고 했던 거냐? 목소리가 끊어지며 떨렸다. 네가 우리를 속이는 줄 알고, 네가 문제를 만든 줄 알고, 난 널 의심했어. 상처 줬어. 다연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다연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아니야. 네가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래서 정말 많이 미안하다. 그 말에 다연은 결국 무너져 흐느꼈다. 남편도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울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맞춰가는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말해. 도망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함께 버티자. 그게 가족이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다연의 손을 잡은 시어머니는 단단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언을 남겼다. 빚은 문제일 뿐이고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한텐 이제부터 내가 나선다. 그 말에 다연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고통이 아니라 지켜져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며칠 후 봄바람이 살짝 부는 아침,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공기가 돌아와 있었다. 신문을 읽는 시어머니, 요리를 돕는 다연, 아이와 장난치는 아들. 오래전부터 그랬던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오늘부터 다시 회사에 복귀할 예정이야. 처음부터 천천히, 기초부터. 이번엔 절대 혼자 안 버틸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버티는 사람은 우리 가족 안에 더 이상 없어. 다연은 남편의 옷깃을 가볍게 정리해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미소를 보였다. 천천히 해요. 이번엔 제가 뒤에서 밀어줄게요. 그 말에 남편은 눈을 깜빡이며 울컥했지만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출근한 뒤 부엌을 정리하던 시어머니가 서랍 속에서 USB를 꺼냈다. 그 USB는 이제 비밀을 숨기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기록이었다. 시어머니는 USB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한 손에 꼭 쥐고 말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 다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버리시려고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건 언젠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여기까지 버텼다는 증거로 갖고 있자.
다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다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다연아, 넌 이 집에서 누구보다 힘이 센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편하게 살아도 돼. 다연은 참으려 했던 울음을 결국 터뜨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며느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잠시 후 문자가 울렸다. 미납건 관련해서 추가 조치 없이 상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추심업체의 정식 문구였다. 시어머니가 직접 정리한 결과였다. 다연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자 시어머니는 딱 한마디 했다. 내 며느리를 건드린 대가는 치르게 했으니까 됐어. 집안에 잔잔한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은 편안하고 따뜻했다. 창밖으로 바람이 흔들리고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다연은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 집에서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울지 않을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끝까지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려던 며느리,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의 행동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